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이번 주 기업 분석 훈련소는 LG화학입니다. 네, 첫 번째 LG화학 수익률 현황입니다. 6월 22일 목요일자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16.5% 상승했고 코스닥은 30.5%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은 코스피 지수보다는 좋았습니다. 19.4% 상승했고요. MDD 값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MDD는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여부인데요. MDD는 LG화 많이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MDD 값은 20% 중후반인데 LG화학은 지금 MDD 값 6월 20일 종가 기준으로는 31.3%가 빠졌고요. 저는 LG화학의 펀더멘탈은 견고한데 MDD 값이 30% 넘게 빠진 거는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2차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47개의 평균 수익률은 62.4%고요. 평균 MDD 값은 마이너스 33.4%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평균 2차전지 47개의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익률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LG화학은 평균 정도 수준까지만 가도 굉장히 추가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10년 최고점 대비해서는 31.3% 빠진 수준이고요. 최저점 대비해서는 342% 오른 수준입니다. 증권사 11개 목표가 최근 평균을 봐도 99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여전히 평균 목표가보다도 37% 정도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단기, 중기, 장기 체결 강도 보시면 체결 강도가 최근에는 굉장히 낮아졌지만 오히려 중기나 장기의 체결 강도는 100을 훨씬 넘을 정도로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 평균 내보니까 94 정도 나오는데요. 100 미만이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한 건데 평균 내봤을 때는 매도세가 좀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체결 강도가 나쁜 수준은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화학 사업부별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 그 다음에 성장률을 한번 쪼개서 보겠습니다. 이 매출을 쪼개고 영업이익을 쪼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출은 올해 같은 경우는 63조 5천억을 대략 예상하는데 이 중에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57.7%로 매출단에서 36조 7천억을 차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석유화학이 비중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36%의 비중으로 22조 7천억 정도 매출을 차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은 매출은 한 1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비중 자체로는 16%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첨단 소재 비중은 앞으로 40%까지 충분히 확대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생명과학과 파맘농 합쳐서 2조 정도 나오고요. 매출 비중으로는 뭐 2% 미만이 되겠습니다.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내년은 성장률이 제일 높고요. 근데 내후년 2026년까지는 첨단 소재 성장률이 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 성장률만큼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명과학도 그 아베오 인수권으로 인해서 아베오의 실적 연결로 반영되면서 생명과학도 22%의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첨단 소재, 에너지 솔루션, 생명과학 모두 좀 내년에는 성장률이 20%대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으로 치면 영업이익 올해 3조 3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역시나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2조 2천억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는 24%에 차지하는데 영업이익단에서 한 0.8조로 예상하는데 첨단 소재가 여기 보시면 이익률로 치면 가장 높습니다. 첨단 소재가 8% 정도 영업이익률을 차지하는데 이 첨단 소재 8% 정도 영업이익률이 유지만 되면 첨단 소재 비중 24%에서 40%, 많게는 60%까지 전체 영업이익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익률은 에너지 솔루션이 7.5%, 석유화학 0.9%, 생명과학 6.7%에서 평균적으로는 지금 6%에서 7%대, 6% 후반에서 7% 중반대 이익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률로는 첨단 소재나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높았는데 영업이익 비중에서는 역시나 에너지 솔루션보다 첨단 소재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가장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첫 번째 포인트는 양극재 증설인데요. 유럽에서 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CRMA법에 따라서 유럽에서 약 6만 톤의 양극재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6만 톤 확보되면 국내, 북미, 유럽, 미국까지, 중국까지 모두 글로벌 핵심 4대 지역에서 이 생산 캐파를 확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캐파가 기존의 2027년 기준으로 34만 톤, 그리고 2028년 기준으로 47만 톤인데, 이게 아마 2028년 기준으로 40만 톤, 38만 톤에서 40만 톤이었는데 캐파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기준으로 47만 톤인데,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는 2028년 기준으로는 50만 톤까지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특징적인 거는 2022년 기준으로 이 중국향으로 3%에 불과했는데 2025년과 2026년에 20%까지 늘어나고요. 2030년까지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이 전구체, 그 다음에 이 금속, 메탈 내재 화율의 진심인 회사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리튬은 50%, 니켈은 65%까지 내재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6만 톤 캐파라면서 양극재 캐파가 2028년까지 47만 톤까지 확대가 된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회사에서 밝힌 3대 신성장 동력, 전지 소재, 친환경, 신약인데요. 여기서 매출 가이던스가 2030년까지 30조에서 10조 더 늘어난 40조까지, 2030년까지 전지 소재, 친환경, 신약에서 40조 매출 목표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지 소재가 30조고요. 친환경 비즈니스가 8조, 혁신 신약이 2조, 이렇게 매출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밑에 세계 지역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에서 2023년에 350기가와트시, 그리고 유럽에서 160기가와트시, 네, 이렇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아마 성장률로 치면 북미하고 유럽에서 모두 35% 이상이고요. LG와 양극재 생산 능력이 2028년에 여기 보시면 47만 톤으로 돼 있는데, 48만 톤으로 돼 있는데 50만 톤까지 추가 상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와 이제 그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그 많은 매출과 이익에서 40% 비중을 아까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사업부의 흑자 전환이에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기초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도 마진이 잘 나오는 고부가, 가전제품에 많이 쓰이는 ABS, 건자재로 많이 쓰이는 PVC가 주력인데요. ABS나 PVC도 모두 1분기까지도 계속 적자였는데 2분기에는 좀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가 오히려 이 기초석유화학 제품의 성수기 때문에 PVC, ABS 모두 2분기를 기점으로 3분기부터 완전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수요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석유화학 기초석유화학 제품 중에서도 고마진의 ABS, PVC가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초석유화학 제품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 네, 그게 포인트고요. 석유화학 매출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6, 7%에서 올해는 30%까지 떨어졌고요. 반면에 핵심 신성장 동력인 배터리 셀과 소재, 이 부분은 작년에 40%에서 올해 6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제는 완전 첨단 전지 소재로 거듭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양극재 매출은 올해 한 7조 7천억에서 내년에 10조 5천억, 2025년에 14조, 그래서 연평균 계속 33%씩 증가할 것으로 양극재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양극재 말고도 그 생산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 분리막, 첨가제, CNT 도전제, 심지어 동박하고 실리콘 음극재까지 진출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소위 말하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모두 다 밸류체인 하려고 하고 있다. LG화학이. 그래서 소재 부분에서 완벽한 생태계 구축이 좀 가능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될수록 LG 엔솔 외에도 완성차 업체로의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기술력, 투자 여력, 고객 기반 모두 최상위이기 때문에 북미에서 아마 3년 안에 양극재 매출이 최소한 2배 이상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전구체, 리튬 모두 안정적으로 원료를 가장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과 같이 안정적으로 원재료 확보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리튬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고려아연
조인트 벤처 외에도 미국의 피드먼트 리튬 광산사 가지고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구체 관련돼서는 화유 코발트랑 조인트 벤처 맺어서 새만금에서 전구체 안정적으로 공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리사이클링 통해서 원재료를 직접 조달하는 계획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부터 직접 원자재 광산 사는 것부터 배터리 그 원자재와 그 앞단의 소재 부품에 대해서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외에도 도레이랑 6월달에 드디어 합작 법인이 헝가리의 분리막, 이게 6월달에 상업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서 만들면은 LG 엔솔을 통해서 유럽 배터리 업체에 좀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연 8억 평방메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25년에 분리막이 LG화학 연결 실적으로 편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역시나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내 분리막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속 분리막이 배터리 원가에서는 한 10에서 14% 차지하는데, 양극재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소위 말한 분리막 업체들 WCP랑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계속 조금 이 IRA 분리막도 수혜주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5번째 투자 포인트인데, 석유화학 매출 비중 감소하고 배터리 셀 소재가 이 62%까지 증가하는, 그러니까 석유화학 비중은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2023년 올해 기준으로 배터리 셀과 소재는 62% 증가하는 거는 당연히 이 첨단 소재 사업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LG화학의 밸류에이션은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의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LG화학도 양극재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3배 넘게 성장해서 매출이 4조가 나오고, 올해는 역시 50% 넘게 성장해서 6조 2천억에서 7조까지 매출을 보고 있는데, 이런 50%씩 넘게 성장하는 신성장 동력, 첨단 소재에 대한 밸류를 LG화학에 다시 줘야 된다. 그거는 숫자로 배터리 셀 소재 부분이 매출로서 60% 넘게 증가하고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랑 첨단 소재의 영업이익의 합이 석유화학 사업부를 최초로 초과하는 원년 올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오히려 좀 할증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